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출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라면서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사건 큐브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었다. 이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이제 뒤늦게 좀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첫 번째로 좀 다뤄볼 텐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북한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빼면 사실은 일반적인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또 국제 소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외국과 외국과의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송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한국 재판 관할권 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예. 사건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의 아연이라는 이 물품을 공급하고 53억 원을 못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북한 기업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예.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관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재판 관할이 북한 기업이라고 해서 문제될 여지가 없어서 소송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내 기업 측 주장도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 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민경련과 명지총 회사 위임을 받아서 공동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발언을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그 중개인한테 송금을 했다 그러는데 거래 대상인 북측의 민경련으로 송금을 했어야지 중개인한테 송금을 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오이사 때문에 못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중개인한테 줬다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계약 상대방의 민경련 계좌로 돈이 분명히 입금이 돼야지 다른 데를 줬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은 67억 중에 53억 못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 국내 기업 측의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중국 기업이 중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중간에 끼어서 중개를 했고 그 중개한 기업에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 4군데가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 4군데는 이미 중개한 그 중국 기업에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그 원고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 직접 주지 않고 중개 회사에 줬느냐. 예. 그러면 그 북한의 회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돈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 중국에 대금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봤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연관이 돼서 기각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북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거 북한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적다 이런 견해가 우세했다면서요. 근데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사건이면은 보통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5년, 그러니까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네네. 10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실제 한국 기업이 중국 그 중개 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건넸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거의 전례나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변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물품 대금은 지급됐다라고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현재 북측 기업에서는 모든 이 1심 판결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북측과 협조가 잘 안 돼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해서 승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항소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네. 항소심 대법원까지 판결의 추이를 살펴봐야 되긴 한데요. 북측 기업이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집행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북 제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돈을 주라는 판결에 따라 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항소에서 북한 기업이 승소해도 제재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금을 보내는 게 어렵다. 그 말씀이신데. 복잡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 복잡한 내용은 또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두고 보는 많은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이 복잡한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재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최진봉 교수께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오이사 조치 전에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천안함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내리면서 대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를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만약 지불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현재 정부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오이사 조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북 조치가 나중에 풀린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예컨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제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업이 직접적으로 북한 기업에 돈을 넘기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금을 넘기거나 현금을 넘기는 것은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현실성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김한신 소장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제 오이사가 이제 12년째인데 이 12년 동안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미해결된 것을 이제 법정에까지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이사 조치 일단 오이사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게 삼통을 막고 있잖아요. 통행, 통신, 통관. 그것을 막아놓고 온 상태에서 지금 남북 경협을 뭐 활성화한다, 평화 경제를 한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통일부가 이런 그 오이사 조치에 대한 그 실행적 조치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남북이 통행,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관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좀 냉랭한 남북 관계의 현실을 이 발언 듣기 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가? 물음표네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사 조치가 우리만의 조치였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 가능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역량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북 제재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라든지 미국과 협의가 없이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제재의 주 내용이 현금성 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김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그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요.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게 또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 발언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제 공조를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 소장이 말씀하신 상황은 현실화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